자, 이번 시간 이제 190쪽 있죠? 190쪽의 그 훈구와 살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제 시험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놀라워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190쪽의 이제 훈과 살림이에요. 자, 훈구파, 살림파가 있는데 190쪽 보시면 훈구와 살림, 그래서 훈구 급진개혁파 세력이고요. 살림 온검개혁파 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고려 말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고려 말. 자,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당시에 그 신진사대부가 분열합니다. 그렇죠? 신진사대부가 분할을 하는데 개혁 방향을 놓고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진파와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갈리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었고요. 급진파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도전, 그렇죠? 그리고 온건파는 정몽주, 이런 세력들인데 결국 이 그 다툼 속에서 누가 급진파가 온건파를 제거하고 그렇다고 이제 싹 다 없앴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급진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 집권을 해서 태조 때부터 이제 성종 그 무렵까지 쭉 가니 집권을 하고 있었던 세력이 급진파예요. 자, 온건파는 당연히 지방으로 몰락하겠죠. 그래서 몰락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런 관계가 이제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조선 전기 이 상황이죠. 자, 그 전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 초에 가면서 이들이 집권을 해요. 자, 조선 초에 이들은 이제 관학 중심이죠. 관학. 그러니까 공교육. 그렇죠? 이쪽은 이제 사학, 사교육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중앙세력이니까 이제 관학 쪽에 가깝겠죠. 자, 그러다 이제 그 단종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유정난이 있어요. 개유정난. 그렇죠? 개유정난이라고 하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조, 그렇죠? 세조가 당시에 이제 수양대군이었고 단종이 이제 숙부였잖아요. 숙부 수양대군이 일으킨 변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난이 일어났었던 건 이제 개유년에 있었다, 단종 때 있었다 개유정난인데 이 개유정난에 참여했던 세력은 당연히 중앙에 있었던 급진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지방에 있었던 살인파래 이 온건파는 이 개유정난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연락 자체를 못 받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살생부 뭐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유정난에 참여했던 세력, 참여하지 못한 세력 이러면서 이제 더 그 세력이 그 갈려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종 이후에 누가 왕이 되죠? 그렇죠. 세조가 왕이 된단 말이죠. 자, 세조가 왕이 됐습니다. 세조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그 왕을 되게끔 도와줬던 공신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 공치사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훈이 있다라고 해서 훈구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 세력은 당연히 공신의 책봉을 받을 수가 없죠. 참여 자체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살인파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것은 어디에서 보시면 되면 여기에서 보시면 돼. 중앙에서 얘들은 이제 그 잘 살겠죠. 얘들은 이제 낙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제 학문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조금 있다가 막 그 동네에서 자신이 훈장이 돼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리학의 깊은 조예를 보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공부한 거예요? 산에서, 산림에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음, 살림, 살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림파들은
아무래도 그 좀 학식이 좀 뛰어난 그런 계통이고 훈구파는 아무래도 학식보다는 조금 중앙의 권력의 맛을 느끼고 있는 그런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면 훈구파가 부패해져요. 그리고 이제 살인파들이 조금 이제 그 못 가진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훈구를 그 견제하기 시작하고 이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훈구파가 열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열받는 상황 좀 이따 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190조. 다시 보시면 훈과 사림이 갈려 있어요. 자, 훈구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훈구파죠. 훈구파,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를 쭉 하니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살인파, 온건개혁파 이렇게 해서 쭉 하니 왔다라는 거죠. 그 아래에 뭐 그 세조 때, 성종 때 뭐 이런데 그건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면 191쪽이죠. 자, 훈구 세력, 살인 세력 이렇게 이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훈구 세력은 15세기 때 집권을 했던 세력, 이 조선 초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살인 세력은 아직 집권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자, 집권기 15세기, 16세기인데 연원 봅시다. 급진혁명파 4대부죠. 급진파 4대부, 정도전, 권근 이런 세력도 있고 정치에서 보면 중앙 집권이죠. 왜?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 집권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권력도 없어지잖아요. 중앙 집권 그리고 부국 강병 이런 것들이고 그 학풍을 보시면 관악파예요. 그렇죠? 그 아래 보시면 조선 건국 초기 문물 제도를 정비했던 세력들 급진파 4대부, 훈구파, 불교, 도교 등 다른 학문에 개방적이었어요. 이들은 무조건 그 신진 4대부니까 학파는 뭐예요? 오직 성리학이죠. 자, 성리학이지만 이 성리학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인 세력은 이 살인파고요. 훈구파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지만 많은 그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뭡니까?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을 할 수가 있던 세력이에요. 자, 그리고 자주적 민족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국 세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군을 중시하고요. 경제력은 또 중앙에 있으니까 대지주가 되지요. 자, 살림 세력 봅시다. 조금 이제 좀 소외받죠. 16세기 온건파 4대부 이렇게 이어지고요. 정몽주 2색 길제 2색이 그 정도전과 정몽주의 스승인데 온건파였어요. 스승이 그 제자한테 이제 맡게 되는 그렇죠. 그런 꼴이 되는 거지. 자, 왕도 정치고 향촌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중요시했던 세력이 살인파예요. 왜요? 지방자치, 지방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지방 세력을 강화시키는 세력이니까 살인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성리학을 중시합니다. 다른 학문과 사상을 이단. 그러니까 뭐 사이비 종교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리학 뺀 나머지는 다 사이비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이 살인파예요. 조금 이제 좀 폐쇄적이죠. 그렇죠? 존화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중화사상. 그래서 중국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를 중시하게 되는 그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지방의 중소지주고요. 이쪽은 대지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양과로 2번에 사림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권력 구조. 왕이 있죠. 왕이 있는 궁궐입니다. 궁궐에 신하들이 있어요. 자, 여기 다 모두 누구예요? 훈구파지요. 자, 세조 지나가서 이제 예종, 성종. 그렇죠? 자, 성종이 왕이 됐습니다. 성종이 왕이 됐을 때 보세요. 저번 시간에 잠깐 했지만 성종은 그 세조의 손자였어. 그렇죠? 손자인데도 두 번째 손자였고, 그러니까 원래 그 세조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예종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거는 누구의 힘이 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훈구파죠. 이들의 힘이 작용을 해서 왕을 세웠으니 그것이 성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훈구파는 기가 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종이 왕인데 이 세력들이 다 할아버지 때 이어져 내려왔다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니까 기후정당에 참여했던 이런 세력이니까 왕이 좀 무섭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뭐 좀 합시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따지면 못해요. 왜? 자신을 왕으로 올려줬던 힘을 썼던 세력이 훈구파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종은 화가 좀 나지요. 그러면서 뭐 하는 족족이 안 되고 뭐 따지기 시작하죠. 내가 네 할애비 친구야. 뭐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종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을 등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파가 등장을 합니다. 스물스물 등장을 해요. 살인파.
이쪽 한 구석 귀퉁이에 살인파가 등장을 했어요. 자, 훈구파 성종이 이제 살인파를 등용하고 자, 이제 이거 해봅시다라고 하니까 훈구파가 아니되옵니다 얘기하죠. 아니되옵니다. 아, 대신도 그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가 살인파가 아닙니다. 왕 당신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훈구를 요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해요. 딱딱 따박따박 따지죠. 자, 훈구는 얘기를 못해요. 왜요? 얘들 얘기가 다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확 분노. 자, 이제 퇴근합시다. 그래, 퇴근하면 이들이 세력이 뭉쳐가지고 술 마시죠. 확 술 마시면서 이놈 새끼들이 말이야. 언제부터 지들이 정치를 한다고 말이지. 공부나 했던 것들이 말이야. 정치 이거 언젠가 한번 내가 손봐줄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곧 배우는 뭡니까? 사화예요. 사화. 결국에 일이 빵 터집니다. 그래서 살인파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왕한테 얘기하는데 훈구파가 이걸 보고 낚아채지요. 그래서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모 확 뒤집어 써가지고 살인파를 이제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살인들. 선비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들이 그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화예요. 근데 사화가 우리가 이제 4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넉사자가 아니고 선비사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이것이 사화고요. 대부분 누구? 훈구파가 살인파를 제껴버린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부하는데 이 사화는 시험 잘 나오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사화입니다. 책에서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에 사림의 정계 진출이 나와요. 그래서 성종 때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정계에 진출합니다.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사림의 영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랑과 이조 전랑, 그렇죠? 이조 전랑이 있고 병조에도 전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조, 병조, 전랑 그리고 3사의 언관직을 차지했다. 왜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니들이 계속 중앙에 있으니까 부패했구나. 그러니까 니들이 가장 잘하는 건 백성 수탈이고 이것은 명분에 어긋나는 것이야. 따박따박 얘기하면 짜증나죠. 자, 동그라미 2번 성종의 중용이에요.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 세력을 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들 그랬지? 살인파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조금씩 등용을 시키는 거죠. 훈구와 살림이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용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 그렇다라고 봅시다. 그렇죠? 자, 왜냐면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그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 그러면서 성종이 누구? 살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왕이 살림을 좋아해요. 훈구는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의 성종의 아들 연산군 때 일이 터지죠. 연산군은요, 우리가 폭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연산군의 일화 하나 얘기하자면 성종의 아들이에요, 연산군, 그렇죠? 그 아들하고 아들 4살 때인가 이렇게 손 잡고 이제 궁을 이렇게 산책을 해요. 왕이 참 불쌍한 거예요. 궁에 갇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궐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산책이 다야. 불쌍하죠. 그러니까 왕이 막 아기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막 주변 시끄러워. 막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내관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잡아라 막 그래. 알고 봤더니 사슴 우리, 그러니까 노루 우리에서 구멍이 빵 났어. 그래서 노루가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 잡으러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종 왕들은요 보통 자기가 그런 그 동물들이나 이런 걸 키워요. 삶의 낙이 그거야. 뭐예요? 그 식물 키우고 동물 키우고 가축 키우고 이런 게 낙이에요. 우리가 숨겨진 얘기죠. 그렇죠? 왕들은 또 그런 거에 재미를 찾고 있는데 이 성종이 그런 그 노루 한 마리를 엄청나게 곱게 키워. 근데 이제 노루가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노루도 이제 주인을 알아보고 이제 딱 서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종이 지나가니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아 이쁘지? 그러고 아들 딱 봤더니 아들이 없어요. 어디 갔지? 봤더니 저기 가가지고 노루를 막 뚜뚜 패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막 그러면서. 이유는 뭐예요? 네가 감히 지금 왕의 앞길을 막어 그러면서 막 뚜뚜 팼대요. 그러니까 이때 알아챘어야 되는데 이때 성종이 조금 놀래서 저 그 폭력성만 좀 숨기면 그래 저걸 교육을 시키자 그러면서 그 폭력성을 좀 숨기려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됐죠.
그래서 연산군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정치를 그렇게 막 폭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성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군을 모델로 해서 좀 해볼까? 그래서 정치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지냐면 이제 숨겨진 이 야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당시에 그 김종직이라는 사람. 자, 김종직이 이제 살인파인데요. 살인파의 대가예요, 이 양반도. 자, 김종직이 무엇을 쓰냐면 그 조의제문을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의제문이 아니고 조의제문이에요. 의제를 추모하는 글인데 의제가 누구냐라는 거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삼국지, 중국 삼국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초한지 아시죠? 이 삼국지 이전에 초나라 한나라. 그래서 한나라의 그 왕은 이 유방이고 그렇죠? 그 초나라의 왕이 항우잖아요. 근데 이 항우가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 초나라의 왕이 의제였는데 이 의제가 어린아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항우가 이 어린아이 의제를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 항구가 아니고 항우. 그래서 초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 의제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글이에요. 이걸 보고 훈구파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연산군한테 찔러버린 거예요. 뭐라고? 자, 얘들이 역모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뭐가요? 그런데 이게 드러난 이유는 뭐냐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김종직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스승의 조의제문을 어디 사초에다 수록하려고 그랬거든. 사초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있죠. 조선왕조실록 할 때 이 역사가들이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역사를 그 시대의 왕의 그 있었던 사관들 다 모여가지고 그 춘추관 안에 이제 실록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역사 자료, 당시의 역사 자료를 싹 다 모아요. 거기에 이제 모이는 거 사초라고 해요. 사초, 뭐 시정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여서 역사의 그 자료가 되는 것을 사초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걸 갖고 와서 이걸 실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훈구파가 열이 받아가지고 연산군에 찔른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게 뭔 내용인데 그 역모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의제는 어린 왕 단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우는 이 세조를 빗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아, 참 미치겠네. 자, 이 세조는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단종을 죽이고 왕을 찬탈한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럼 보세요. 이 세조는 성종의 할아버지니까 자신의 또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조가 왕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왕이 아닌데 왕이 됐고 원래 단종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세조가 왕이 아니고 성종도 왕이 아니고 연산군도 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모로 그러네. 저놈들 다 싸잡아서 죽이세요. 이렇게 된 것이 사화입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들 싹 다 정리하는데 이 정리할 때 보니까 김종직을 죽여야 되는데 얘가 어디 갔냐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이 있네요. 자, 관을 파세요. 그래 무덤 파가지고 관 열어가지고 이 그 백골 있는 거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치? 이게 부관 참시죠. 그리고 다시 묻어버린. 이것이 부관 두 번 죽이는 거죠. 이것이 그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무오사화. 자, 이 무오사화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가지고 김일손이 사축에 수록하려고 했던 일을 훈구파가 해서 연산군 주도로 일어난 사건이 무오사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산군이 피맛을 한번 봤지요.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신하들이 찍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와, 이거 괜찮네. 특히 따졌던 이 살인파들. 짜증났는데 잘 됐다 이거죠. 자, 이러고 있는데 또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아버지 성종 있죠. 성종과 그 윤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자, 연산군이 있는데 이 윤비 그러니까 당시에 중전이었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전이 그 얼굴에 상처를 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질투로 인해서 중전이라는 사람이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낼 수가 있느냐? 폐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폐비가 돼요. 그래서 폐출돼 가지고 폐비로 있는데
성종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내 와이프가 보고 싶은데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좀 이제 불려드립시다. 자, 뭐 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자, 갔는데 윤 씨는 그 유배지에서 물 떠놓고 신령님에게 빌고 있어요. 우리 남편 잘 좀 해주세요라고 빌고 있는데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종한테 가가지고 잘했습니다라고 하면 드리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중전은 복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전은 복귀 되고 나면 얘들이 그때 반대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꾸며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술 마시고 놀고 있던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그게 달하는 거지. 그래서 성종이 사약을 먹여라. 그래서 사약을 갖다 줘요. 그렇죠? 그래서 사약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이 사약이 피를 토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니고 하살 사자를 쓰는 거야. 그 예전에 왕시성 하사했죠. 사성정책. 그럼 저는 하살 사자를 쓰는 건데 이 그 사약을 먹었을 때 피를 안 토해요. 피를 토하는 것은 완전 중범죄자들, 영모 저질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약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위 관리들에게 마지막 그 채통을 지키면서 품위 있게 가라 그래서 사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사약을 먹였는데 이 사약을 먹은 이 패비 윤 씨가 사약 먹고 피를 토해요. 확 토해. 그러니까 이 부자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하들이 그때 악감정이 있었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데 이때 신씨, 이 패비 윤 씨의 어머니죠. 그래서 신 씨가 있는데 어머니 나 죽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내가 죽거든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달라. 네 애미가 이렇게 죽었다고 억울하게 알았다 그러고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 씨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산으로 가지요. 그러다 연산군이 된 거예요. 왕이 됐어. 자 왕이 돼가지고 피를 한번 불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연산군 무섭다 그러고 있을 때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네 할미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싹 하는 거예요. 당시 연산군은요 자기의 생모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성종의 계비들이 있는데 이 계비가 자신의 친엄마인 줄 알았어.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근데 이것을 덮어라 한 사람이 그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성종의 어머니죠. 성종의 어머니가 이걸 덮어라라고 명령을 했었단 말이야. 연산군이 할머니한테 막 뛰어가지고 할머니가 이거 뭐 그러니까 할머니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도 왕이 그래도 채통을 지키고 내가 네 할매인데 이놈아 그러니까 머리로 헤딩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할머니 기절하고 막 그런 게 있었던 때가 이때예요. 자 그러면서 이 관련자를 모두 색출하고 싹 다 죽여라 그러면서 폭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주 그냥 왕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후에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사화라고 하는데 아주 엄청난 피를 보게 되는 사화죠. 그래서 이 갑자사화 이후에 연산군은 관리들에게 목줄을 개목걸이도 아니고 목줄을 차게 해요. 그래서 이게 그 패 있죠. 이 나무로 해가지고 막 쓴 게 있는데 신원패야. 그게 뭐냐면 말 조심해라. 말 잘못하면 혓바닥 뽑아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뽑아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냐고요. 그렇죠. 이 패비 윤씨 사건이 갑자사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된 게 왜 사화예요? 여기에 그 패비 윤 씨를 패출하자 그리고 사약 먹이자 이 관련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인파였어. 그러니까 살인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사건이 갑자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그 갑자사화 이렇게 해서 훈구파도 살인파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 피해가 훈구파한테까지 오거든. 니들도 관련됐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 못 참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 게 중종이에요. 그래서 반정으로 중종을 왕으로 올리는 거죠. 자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 예전에 그 뭐 요새는 그런 드라마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나이가 막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왕이 하나 나오는데 왕이 맛있구나 이것만 하는 왕이 있어. 맛있구나. 뭐 있어요. 뭐 삼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근데 이제 아시는 분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맛있구나. 그 왕이 중종이에요. 그 내용에서 보면 중종은 그냥 먹기만 하죠. 밥만 먹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정치는 누가 다 해요? 그 아래 신하들이요. 부정부패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 신하가 누구예요? 훈구파예요. 왜요?
이 훈구파가 중종을 옹립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때 중종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왕을 올려놨으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답게 행세를 하게끔 뭐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지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이래서 나를 왕을 시켰구나. 자, 중종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슬며시 가서 살인파한테 갑니다.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저희 힘 없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좀 줄게. 그래서 중종 때 등용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조광조예요. 자, 조광조도 역시 살인파 중에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또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조광조는 살인파의 영수인데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합니다. 조광조가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했던 이유는 뭡니까? 훈구파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제거라기보단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해서 중종이 개혁 정치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하려고 봤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애들이 싹 다 제거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큰 애들을 제거하려면 한순간에 덮어버려야 돼. 한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개혁을 급하게 합니다. 이른바 조광조의 급진개혁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 요 내용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아무튼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금 정리를 해둘게요. 자, 일단 이 살인파죠. 훈구파를 견제를 해야 돼요. 훈구파가 뭐 좋아하냐면 불교 행사 그리고 도교 행사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금지를 시키죠. 우리나라는 유교 중심의 국가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다 세비 날리는 거니까 세금을 중요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불교와 도교 행사를 폐지시키자. 자, 그리고 지방에는 이 소학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학을 장려합니다. 이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살인파는 지방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강요하고 있고 자, 그리고 현량과를 실시해요. 현량과.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그 관리 등용 제도로 과거 시험이 있죠. 근데 이 과거 시험이 얘들이 뽑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으로 훈구파가 등용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 무시하고요. 관리 추천제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살인파를 추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들어오면서 살인파를 막 등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훈구파가 적어봐라 이러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박나배 폐단이 있었는데 이 박나배 폐단도 시정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그 특산품 있죠. 특산품이 문제점이 있다. 이거 경제편에서 다 공부할 겁니다. 박나배 폐단이 있으니 이제 쌀로 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수미법도 주장을 한번 해보고 근데 잘 안 되죠. 자, 그리고 그 경연도 강화시켜요. 경연이 뭔지 아시죠? 왕과 신하의 그 토론의 장이죠. 말은 토론의 장이지만 중종이 여기에서 깨지게 되면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요? 내가 공부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들어야 돼요. 이 경연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중종도 짜증이 좀 나네. 나 왜 건드려? 나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하기 싫은데. 자, 향약도 시행합니다. 그래서 향약은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그 향촌의 자치규약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조광조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 향약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위훈삭제예요. 자, 나라에 가짜 공신들이 있으니 이 공신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자, 중종 반정에 반정을 참여한 사람들 어찌 보면 얘들은 역적인데 어떻게 공신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번에 있었던 그 뭐 역대사상 해가지고 가짜 공신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공훈을 가짜 공훈이니까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훈구파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있었으면 그 공신 책봉록에 참여도 안 했는데 이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사둔의 8촌까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훈 삭제인데 이것이 당시에 공신의 3분의 2를 싸그리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훈구파는 지금 그 뭐예요? 그 대거 등용해서 중앙에서 권력의 단맛을 느끼고 있는데 얘들이 와가지고 나를 백수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원래 관리였었는데 이게 위훈 해가지고 대상이 된 거예요. 잘리는 거죠. 그럼 실업자가 돼버렸잖아요. 실업자가 한 60%가 확 늘어버리니까 열받는 거죠. 훈구파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조광조 이놈을 제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중종이 항상 거닐던
이 길가에 나뭇 잎사귀가 있죠. 나뭇 잎사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붓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글자를 써놔요. 이른바 주초위양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고려시대 이자겸에난 있죠. 18자 위양 하고 똑같아요. 이걸 글자를 써놓으니까 중종이 가는 길에 이파리에 막 이렇게 벌레가 갉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주초위양이 막 곳곳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난리야 이게. 훈구파가 와서 이것은 하늘이 노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 보면 이거 하늘에서 지금 예견을 한 거 아니냐. 자, 이거 합하면 조씨가 되지요. 결국에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 당시에 지금 왕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조광조 아니냐. 자, 봐라. 인사권도 지가 갖고 있고, 그렇죠? 모든 것들 지가 뭔데 다 잘라버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종이 맞다. 그래서 영모로 뒤집어 씌운 이 조광조 일파를 단칼에 제거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예요. 그래서 이 기묘사화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기묘사화 꼭 공부하시고 이 내용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광조의 급진개혁 혹은 기묘사화 혹은 중종 때 있었던 사화 그러면 꼭 이런 거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것이 위운삭제 그리고 혈량과예요. 특히 혈량과. 왜냐면 당시에 과거제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체크를 잘 해둡시다. 자, 시간은 지나서요. 이제 명종 때 일이 또 하나 터져요. 자, 이 중종의 그래요. 봅시다. 중종 때 그 왕비들이 있잖아요. 왕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장경륜 씨가 있고 그리고 문정윤 씨가 있어요. 문정윤 씨. 그래서 윤 씨가 둘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장경륜 씨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인종이 돼요. 그리고 이 문정윤 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이 다음 왕 명종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문종과 그 인종과 명종 때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종의 외척 세력 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 윤씨 큰 윤이다 그래서 대윤 이쪽은 이제 소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윤파의 외척 세력이었던 윤임이 있고요. 그리고 소윤파는 윤원형이 있어요. 자, 이들이 있는데 이 명종 때 우리가 알죠? 수렴청정. 여러분들 이거 상식인데. 제가 별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자, 수렴청정, 대리청정 뭔지 모르죠. 자, 수렴청정은 뭐냐면 왕이 있고요. 그 뒤편에 발 있잖아요. 발을 쫙 쳐놓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발을 쳐놨으니까 그 안에는 여성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대왕 대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수렴청정이고 대리청정 같은 경우 대리청정은 그 왕세자나 왕세제, 그렇죠? 그 다음 그 왕이 될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그렇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수렴청정을 하고 있을 때예요. 명종 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왕권이 조금 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때 그 대윤 일파, 이윤임 일파가 외척 세력으로서 정권을 독점하면서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이 소윤 세력이 대윤 세력을 제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집권을 하니 이것을 가지고 을사사화라 합니다. 을사사화. 그래서 사화는 우연치 않게 넉사자, 그렇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어딨어? 또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예요. 그래서 앞자 따서 무, 갑, 기, 을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4개의 사화가 있으니 이걸 넉사자로 보시는데 이거 선비사자예요.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고 그 선비라고 하면 누구? 살인파예요. 그래서 조광조의 급진개혁으로 인한 기묘사화 그리고 김종직의 조의잼은 무오사화가 시험문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한번 이제 책으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책에서 보시면 191쪽입니다. 그래서 사림의 정치적 성향.
자, 1번 사림의 정계 진출. 그래서 성종 때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정계 진출했죠.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연산군 때 유자광 등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공격한 거지요. 자, 원인은 뭐예요? 기억번 무오사화예요. 자, 원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죠. 결과 어떻게 됐어요? 김일선 등 김종직의 제자들이 몰락했다. 갑자사와 김사홍 등 궁중파가 주도해서 살림 세력을 공격한 거지요. 그래서 패비 윤씨 사건이라고 나와 있고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중종의 살림 등용. 그래서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을 합니다. 자, 기억번에 조광조의 개혁 정치죠. 현량과 실시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렇죠? 살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추천제. 살림 세력이 3세 연관직을 차지하고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헌 내용. 경연을 강화하고 위운을 삭제했고 불교 도교 행사 폐지했죠. 소격사 폐지 다 도교 행사 폐지예요. 박납의 폐단도 시정합니다. 그래서 수미법이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쌀로 대신 내는 법. 자, 그리고 소학과 향교래 향약도 보급합니다. 자, 니은번 기묘사화. 그래서 위운 삭제 사건. 그렇죠. 뭔지 알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5번에 이제 명종 때 외척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대윤과 소윤의 대립인데 누가 대윤이 소윤을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사사와 윤원형이 그 윤임 일파를 제거하면서 사림도 같이 공격해요.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192쪽에 그 2번에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나오죠. 그 그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왕권 강화로서 누구요? 태종과 세조 때. 자,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세종 때 국왕이 인사권과 군사권을 갖고 있죠. 자,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알지만 그 아랫줄의 끝에 보면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재수 심의뿐이었다. 뭐예요? 육조직계제.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실록으로 써 있고 나번 보시면 그 파란 글씨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압을 헤아린뒤 왕한테 아뢰면 전지를 받아서 육조에 내려보내서 다시 시행하는 것 의정부를 거치죠. 그래서 세종 때 시행한 뭐예요? 의정부 서사제.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93쪽이에요. 4번 사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나타나 있다. 정축 10월 어느 날 나는 밀성으로부터 경산으로 향해서 답기역에 자는데 잠자고 있어요. 꿈속에 신선이 나타났어요.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심인대의 손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초패왕 이거 누구예요? 항우. 그렇죠? 항우에게 살해돼서 빈강에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 나는 의제죠. 그러니까 의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내 꿈에 나왔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의제문. 자, 이제 194쪽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에 조선시대 간쟁권을 가진 언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선시대 간쟁권, 대간제도, 대간권, 3사지역. 그래서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자, 지금은 1번 사관원, 3번 사원부, 4번 홍문관. 의정부는 아니다. 2번이 정답이죠. 엄청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 195쪽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군중의 경서 및 사적을 관리하며 문서를 처리하고 임금의 물음에 임금의 그 물음에 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적 관리뿐만 아니고 임금의 그러니까 도서관, 홍문관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왕의 자문 역할, 경국대전. 자, 1번 영의정이 수장이 되었다. 의정부 얘기죠. 동그라미 2번에 세조가 집권하면서 폐지된 것은 집현전. 세 번째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3사로 지칭된 3번 정답이죠. 4번 임진왜란을 계기로 상설기구로 변했다. 비변사입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울 거예요. 자, 동그라미 5번에 초계문 신제를 통해서 인지를 양성했으니 누구예요? 정조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입니다. 그렇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8번 문제. 와, 문제 많이 푸네요. 하나 더 풀고. 그렇죠. 8번. 중종은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훈구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조광조 등 살림 세력을 주요 관직에 임명하였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억번 현량과예요. 맞아요? 기억번 맞죠? 니은번 경연 등 언론 활동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경연 강화,
그러니까 왕이 좀 싫어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향약을 보급했다. 조광조가 최초로 향약을 시행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리을번 소격서 폐지 독요기간 이것도 폐지했다. 맞는 거죠. 자 미음번 그러니까 홍구파가 싫어했고 공납제도의 폐단 시정 요거 뭐예요? 수미법. 그러니까 뭐만 빠져? 니은번만 빠지니까 네 개죠. 3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가 마감이 됐고요. 197쪽 한번 펴볼게요. 197쪽입니다. 정치 변화와 양난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붕당 정치란 말이죠. 자, 이 붕당 정치를 자세히 할 것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할 거고 이 붕당 정치가 뭔지를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종 때 을사사화까지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화를 겪었어요. 자, 그런데 명종이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다 보니까 이 후사를 누구 다음 왕이 이제 빈자리잖아. 그렇죠? 왕을 지금 앉혀야 되는데 이거 족보를 다시 한번 들춰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명종 위에 올라갔더니 인종이 있고 그러면 그 인종 위에 중종이 있죠. 요 위에도 없는데 요 위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위에 보니까 또 있어요. 쫙 하니까 중종의 이제 서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보니까 셋째 아들이 있는데 요것이 왕이 되면 되겠다. 그것이 누굽니까? 선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이 서자, 중종의 서자의 피란 말이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삼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왕이 됐는데 선조가 왕이 됐어요. 자, 세력은 누구입니까? 훈구파와 살인파죠. 선생님 제가 알기로 선조 때 살인이 집권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부하신 분 맞아요. 그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이 그 붕당 정치는 누가 이어가는 거냐면 사림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사림이 집권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훈구파가 있어요. 근데 훈구파와 살인파 중에 훈구파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이들은 중앙 정치 특권층으로서 이들은 제자, 후학을 양성하지 않았어요. 자, 이들은 후학을 양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훈구파는 후학 양성보다 자신들 현재 지금이 좋다 보니까 후학을 많이 양성하지 못했고 게다가 이 훈구파들은 대부분이 다 나이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어. 이 그 노관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신진 세력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파가요. 자, 선조가 왕이 됐을 때 누가 올렸겠어? 훈구가 왕을 올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살인파도 이 보세요. 사화 때 그 말씀 안 드렸네. 무호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화죠. 자, 이 을사사화 이후에 그 훈구파가 살인파를 아주 그냥 몰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파가 이를 갈면서 내 이제 다시는 정계에 안 돌아오리. 그리고 다시 살림 초야에 묻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살림 착 가버려. 그러니까 훈구파 완전 부정부패가 그게 나라겠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선조가 왕이 되는데 이 선조가 왕이 될 때 이 명종 때 이 훈구파들이 이제 와서 당신이 왕을 하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나는 왕 하기 싫은데 왜냐면요. 이 상황을 보세요. 선조는 애초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왕실 교육도 안 받고. 그러던 사람한테 왕을 하려니까 싫죠. 무섭죠. 다 지금 막 피보고 있는데 이런 거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더니 요 옆에서 젊은 살인 양반 유생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보필을 할 테니까 좀 올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선조의 측근에 대해서 이 부정부패 같은 것을 일소를 하려면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선조가 그래요. 그럼 내가 왕을 할게요. 그럼 내 뒤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살인들을
선조는 살림들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살림들 대거 등용하기 시작해요. 훈구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럼 집에 가시오. 그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구파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정계에서 떠날 때가 되죠. 그래서 이때 살림들이 선조 때 정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파는 이 이후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걸 보면 역사를 보면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걸 할 수가 있죠. 우리 교육을 중요시하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렇죠? 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죠? 아무튼 말은 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빨리 취업해서 결혼하셔가지고 아기를 낳으셔야 돼요. 그렇죠? 출산 장려 이거 지금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읍시다. 저도 낳았어요. 저도 애국자예요. 그렇죠? 이 국사 선생인데 아기 안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자 선조가 집권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조가 살림을 데리고 정치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 살림파가 선조 때 이제 그래요. 요거 이제 제껴 버립시다. 선조 때 살림이 등용을 했습니다. 살림이 정계에 진출을 했고 살림이 정계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훈구하고 살림이 미친 듯이 싸웠었잖아요. 그렇죠? 훈구는 훈구편, 살림은 살림편. 그래서 네 편, 내 편 막 그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조가 왕이 됐으니까 살림이 집권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살림파가 당파가 쪼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이 두 개로 됩니다. 언제냐면 선조 때 당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와, 이제부터 이제 죽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붕당 정치라고 쓰고요. 의회 정치라고 읽으면 돼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국회 정치라고 읽으세요. 지금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의당, B당, 여당, 야당이 구분이 돼 있죠. 여당, 야당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당, 야당 이렇게 돼서 얘들끼리 이제 싸우고 얘들이 또 당이 커지니까 쪼개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인 북인으로 가고 그렇죠. 이건 조금 있다가 서인은 노론 노론 소론으로 가고 노론에서 시파와 벽파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A당 B당의 정치 체제를 붕당 정치라고 하고요. 이들의 공존하면서 이들이 서로 어떤 거에 쪼개지면 학문 쪽에서 쪼개져요. 학문. 그래서 이 성리학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이쪽 학문이 좋다. 이쪽 학문이 좋다. 주기론, 주리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맞아 이게 맞는 얘기야. 저거보다는 이게 맞아. 그러면서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파적인 성격도 끼는 것이 붕당이에요. 그것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A당, B당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집권 여당이냐, 집권 야당이냐, 집권 여당이냐, 야당이냐 요거 가지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쭉 하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드리기 전에 197쪽 잠깐만 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붕당의 형성이죠. 양괄호 1번의 붕당의 형성입니다. 배경, 선조 즉위 후 살림이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자, 척신정치 청산과 이조전랑 임명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조전랑 요런 것에다가 비중을 좀 두세요.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조에 있는 전랑인데 전랑직은 정오품 정랑과 정육품 좌랑을 합한 얘기예요. 그래서 좌랑, 그래서 이들 가지고 이조 전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 전랑이 무엇이냐? 정랑직과 좌랑직. 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세요. 육품, 오품 관리잖아. 육품, 오품 관리인데 이들이 하는 것은 인사권을 배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급은 낮지만 요직이죠. 그렇죠? 권력직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봐서 33명이 딱 정해지면 너는 1등 했으니까 이쪽하고 넌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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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뿌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조 전랑직이에요. 굉장히 좋죠. 요직 같죠. 그러니까 이때 조선에서 이조 전랑직을 거치게 되면 이걸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치면 고급 승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관료로 취업이 되게 되는 거죠. 승진이 엄청 좋은 요직인데 이 이조전랑직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자, 기억본 보시면 기성사림 그래서 명종 이후에 정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권에 참여했던 이제 사림 세력도 있고 신진 사림들은 이때 이제 나도 이제 해야지 그러면서 막 살인파가 오잖아요. 지방에서 막 모이는데 이런 신진 사림과 기존에 있었던 기성 사림이 같이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좀 색깔이 틀려져요. 그래서 저 양반 좀 나이 드시더니 좀 연세가 드시더니 좀 생각이 이상해졌네.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형성 2조 전랑직의 문제입니다. 자, 예전에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지금 2조 참의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2조 참의라고 하면 정이품이에요. 그러니까 2급 공무원, 지금으로 하면 뭐 장관, 차관한테 차관급 뭐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인데 그 과거 시험을 봤어요.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것이 김효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고 적겠죠. 자, 이 김효원이 장원급제를 했는데 이 김효원이 아까 얘기했던 2조 전랑 있죠. 2조 전랑직에 물망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심의겸이 반대를 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어디 있어? 명종 때 있었던 이 을사사화 있죠? 을사사화에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이유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 당시에 사화에 관련 안 돼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 김효원이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2조 전랑직에 제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김효원이 2조 전랑직에 있을 때예요. 자, 시간을 흘러서 과거 시험이 또 쳤는데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장원급제를 냈어요. 와, 김효원은 당시에 이제 2조 전랑이고 심충겸이 또 역시 2조 전랑직에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김효원이 미친 듯이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또 뭐예요? 자, 저 사화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하지요. 하지만 이제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또 제수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왜 반대를 했냐면 심의겸의 동생이에요. 심충겸이.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했구나.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아니네. 이 논리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나는 심의겸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것이 서인이고 무슨 소리? 김효원의 논리가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것이 동인입니다. 이 우연치도 않게요. 그 경복궁을 기점으로 해서 싹 갈려요. 그래서 그 김효원과 심의겸을 따르는 사람들이 싹 갈리는데 경복궁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 동인이요. 근데 이상하게 동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김효원을 따라요. 그래서 동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심의겸은 서인들이 그 심의겸을 따랐던 사람들이 서쪽에 많아. 그래서 서인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남인 북인은요? 맞아요. 경복궁 기점으로 남쪽에 살고 북쪽에 살고 그래서 동서남북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성사림이 누구예요? 서인, 신진사림. 그렇죠? 왜? 심의겸이 나이가 더 많다니까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딱 구분이 되죠. 그리고 심의겸이 동인이다. 김효원이 동인이다. 모르겠지? 요거 보세요. 서인, 심의겸, 시옷. 와, 됐다.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아주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돼서 2조 전랑직 때문에 선조 때 이어지는 정치체제가 붕당 정치인데 이것은 조금 쉬었다가 가는 게 낫겠죠? 예,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